책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심리학적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가 글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단어, 문장, 그리고 글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이렇게 배분해서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입니다. 나선형, 약간 옛날 모기향 같은 비유거든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렇게 글의 내용을 파악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신 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아, 그렇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책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책은 다시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예전에 제가 한번 오래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책입니다.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읽는다. 자, 이렇게 한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는 단어에 접근을 하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눈으로 말이 됩니까? 우리는 누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는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좋아해 라고 말이 되죠.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닌 이전에 있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합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단독으로 어떤 의미를 갖기는 힘듭니다. 그 주변의 맥락, 내가 하지 않은 말이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담아서 기록을 하든 누군가에게 보내려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문장을 읽을 때 우리는 단어를 만나게 되니까 단어가 읽기에 처음인 것 같지만 단어만 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즉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것을 읽는다라고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양한, 그리고 것, 이렇게 단어로 하게 되면 다양하다의 뜻을 알고 것은 때에 따라서 뭔가를 지칭하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 것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져요. 그리고 궁금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지? 이걸 쓴 사람이죠. 근데 그 쓴 사람이 정말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읽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이렇게 쓴 건지 그것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파악이 되면 또는 파악을 했다면 맞든 틀리든 이런 건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아요. 열려있지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것을이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그거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것 하면은 여기서 것이 뭔지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읽는다라고 했으니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것의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읽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유일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래. 그럼 우리가 읽는 건 뭐예요? 책입니다. 책을 읽어요. 여기 안 써 있죠. 다른 데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그거겠구나. 자, 그래서 문장, 글이라고 하는 것, 지금 아직은 이제 한 문장이니까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써 있는 문자 그대로의 뜻이 모든 거를 다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죠. 책이라는 걸 모르면 다양한 걸 읽는다 또는 읽는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면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저장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걸 뽑아서 어떻게 모아서 여기다가 내놓아야 되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속에는 여기 다양한 것을 읽는다. 책을 일단 처음 시작하고 또는 글, 그 다음에 뭐 짧은 말들, 그러니까 글인데 줄줄 쓰는 게 하나 문장, 뭐 이런 것들을 등등등등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건 어때요? 많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게 뭔가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지? 이런 생각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좀 막 이렇게 시장에 사람들 모여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막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랄까 좀 혼잡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즉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이 문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어떤 생각이겠지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끝나면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이기 때문에 문장 하나로 모든 얘기를 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읽는 사람도 이 문장 외에 다른 얘기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옆에 써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것을 읽는다. 길을 가다
멈춤 표지판을 읽을 수도 있고, 장 폴 사르트르의 작품을 읽을 수도 있다. 멈춤 표지판. 아까 이거 읽었을 때 생각한 거, 책, 글, 뭐 등등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통합니까? 얘는 장폴 사르트르의 작품인데 이것도 어쨌든 책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책. 근데 책 했으니까 전자책일 수도 있고 종이책일 수도 있고 자유롭죠. 근데 요거는 아까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그러면 이거 뭐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린데? 내가 생각했던 것 밖에 있었지만 이건 여기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마치 사람들 모여든 사람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데 얘는 새로운 애네? 얘도 해당되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자유롭게 막 해놨는데 알고 보니 여기서 책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표지판, 새로운 놈, 여기에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아니냐, 쫓아내야 되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자, 근데 그냥 책이 아니죠. 장폴 사르트르. 약간 클래식, 그냥 책 일반이 아니라 어떤 클래식 책, 뭐 고전, 이런 걸로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다양하다는 말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책이기도 하고, 책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과 거리가 먼 뭔가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다양한 거라는 것은 책이 아닌 표지판을 읽는다는 거예요. 표지판. 근데 이 표지판은 뭐예요? 멈춤 표지판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는 이게 뭐 멈춤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멈추라고 돼 있는, 아니면 빨간불, 그것들은 기호죠. 글자가 아니에요. 책은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읽는다라는 것의 범위를 넓게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어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거 보면요. 도움을 구하는 광고나, 또 나와요. 도움을 구하는 광고. 그 다음에 하이쿠. 저 하이쿠 몰라요. 하이쿠 뭔가 찾아봤더니 일본의 어떤 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조 같은 거,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시고 문학 작품이죠. 그리고 어쨌든 시라는 장르예요.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산문이라면 광고예요. 도움을 구하는 광고. 그냥 광고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네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그럼 머릿속에서 공익 광고인가? 아니면은 그 공익 광고는 아니지만 공익 광고 비슷하게 어떤 사회단체에서 기부,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광고들 보이잖아요. 그런 건가?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건가? 라는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문장 안에서 멈춤 표지판과 장폴 사르트르의 작품, 그리고 여기서는 공익광고와 하이쿠,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서 이질적인 두 개가 있었다는 게 여기서도 또 반복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뭔가 한편으로는 좀 얘네끼리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양하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그냥 여러 가지가 있겠지 한 가지는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으로 오게 되면 한 가지가 아닌데 어떤 한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구체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읽는 사람은 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런 것만일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아닌 게 읽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것들처럼 여기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어떤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읽는다라는 것은 글을 읽거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일 수도 있겠구나. 즉 아까 표지판이라고 했으니까 기호를 보는 것도, 기호를 보고 그 기호가 전달하는 뜻을 보는 것도 읽는다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또 뭔가를 더 생각할 수도 있죠. 즉 지금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네 가지가 있다면 그 바깥의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잘 그리지 못했는데 살짝 지금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렇게 약간 호를 그리고 있는데 그럼 단어 하나가 여기냐? 그렇진 않아요. 단어가 이렇게 문장을 이루어냈을 때 비로소 호를 그리는, 길이가 있는 화살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얘네 두 개가 서로 관계가 있어서 얘네도 좀 더 확실히 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요게가 아니라 여기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지금 다양한 것을 읽는데 요렇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연 설명이라고 보통 옛날에 배우지 않았나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호를 이루면서 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텍스트 자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즉 표면적인 의미로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까 여기서는 이만큼 그려졌다면 그 중에서 몇 개, 책과 표지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얘 때문에 나오면서 이렇게 요게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요 자리에.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그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얼만큼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만큼만 그렸을 때. 근데 점점점 되어가면서 점점점 글이 진행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계속 나열을 해요. 위키피디아의 글을 읽을 수도. 위키피디아. 그러면 이거는 뭐 별 차이가 없는데? 근데 위키피디아는 일종의 사전이죠. 그러니까 글의 어떤 내용적인 특징, 형식적인 특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생각해보면 위키피디아는 책으로 있지 않잖아요. 위키피디아를 어디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사전 보신 적 없죠? 온라인에서 보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즉 아직까지 나왔던 얘기들도 물론 온라인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쪽을 좀 생각을 안 하다가 위키피디아는 거의 99%? 100%라고 해도 될까요?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자신 있지는 않아서 어쨌든 온라인에서 보는 글이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읽을 수도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어쩐 해외 언론일 수도 있고요. 그냥 신문 기사로 우리가 바라볼 수도 있죠. 그리고 역시 종이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이렇게 본 적이 없으니까 온라인에서 본다든지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됩니다. 즉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네 번째 문장에서 위키피디아와 월스트리트 저널을 얘기했는데 이 두 개가 온라인에 대한 생각들도 우리 머릿속으로 가져옵니다. 이건 책이 아닌 다른 글이 아닌 것이면서 어떤 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도로 표지판이니까 금속으로 돼 있죠. 거기 페인트 칠해져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뭔가가 더 온라인이라는 것 추가가 됐으니까 이게 더 넓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읽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읽는 다양한 것들 안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이렇게 가죠. 그럼 언제까지 이걸 확장시킬까? 계속 늘려가기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두가 읽기에 포함된다. 자, 이 모두가 읽기에 포함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말 안 하고 쭉 가다가 이 모든 게 읽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읽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참 여러 가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읽기에 포함된다라고 한 말은 이것과 다르지 않는데 약간의 결론같이 지금까지 한 말을 종합하고 좀 끝맺어주면서 이렇게 자, 내가 이런 얘기 했어 라고 딱 테두리 쳐서 종결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한번 써볼게요. 이 모두가 읽기에 해당된다. 그러면 똑같은 말인데 왜 했을까요? 이걸로 그 한 단락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라는 게 뭐고 무엇을 읽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 그리고 읽는 사람한테 야, 읽기는 이런 거야. 이러이러한 걸 우리가 읽어라는 생각들을 마음속에 만들게 하려고 한 거죠. 그 만들게 하려고 한 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양한 거 읽어. 이 여러 가지를 읽어. 근데 그 여러 가지 안에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 즉 다양하다라는 것은 같은 것의 개체가 많은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안 썼는데 안 쓴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이군요. 하지만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각각이 의미하는 바르다. 여기서 각각은 뭡니까? 이제 아까 단어적으로 자, 각각이 의미하는 바.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각각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책입니까? 표지판입니까? 광고입니까? 하이쿠입니까? 아까 읽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아까는 다양한 것이에요. 즉 읽는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모두가 읽기에 해당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읽는 대상, 읽는 대상물이 아니라 그 각각의 것들을 읽는 것, 우리의 행위, 우리가 즉 멈춘 표지판을 읽을 때, 사르트의 작품을 읽을 때, 광고를 읽을 때, 하이쿠를 읽을 때, 위키피디아를 읽을 때,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을 때, 또는 읽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들은
의미하는 바가 다르대요. 그러니까 요렇게 동그를 쳐놓고, 자, 일단 요거 그려놓고, 근데 요 놈하고, 요것을 읽는 것, 요것을 읽는 것, 요것을 읽는 것, 요것을 읽는 것, 이게 다르다는 거죠. 당연히 표지판과 사르트르 작품과 광고와 하이쿠와 월스트리트저널과 위키피디아는 달라요. 근데 그것들을 읽는 것도 다르다는 거죠. 그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빙그르르 돌아서 가운데 이 사람이 말하려는 게 들어왔습니다. 자, 한 문장이 여러 단어, 즉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합쳐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쭈루루룩 여러 문장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것도 생각하게 하고 저렇게 생각하게 하고 했는데 결국 다양한 것들을 읽는 행위, 의자에 앉아서 책을 들고 있는 이런 신체적인 외면적인 것 말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읽는다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활동, 그것들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왜 그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다 했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들도록, 독자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이런 경로를 거치지 않고 그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었는지. 반대로 여러분이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좀 세밀하게, 즉 표지판, 사르트르 작품, 광고, 하이쿠 이런 거 다 다른 거잖아가 아니라 그것들을 읽는 것이 다르다라는 생각에 확실하게 꼬리를 했는지,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물론 이제 제가 얘기하면서 같이 했으니까 내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표면적으로, 피상적으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좀 남는 게 없었다든지 한다면 이 글이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가는데 그것들을 날라주려고 하는, 운반해주려고 하는 그 운반 수단인 텍스트, 글, 그것만 쫓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가. 마치 그래서 이 기차가 쭉 내리고 여기서 섰어요. 지하철역에 섰어요. 손님들이 여기서 종점입니다 하고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구로 다 나갔어요. 그리고 얘는 어디로 갑니까? 그 운행이 끝나면 다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지하철이 가서 이제 거기서 청소하거나 정비하는 그쪽으로 가죠. 종점이 끝나면. 그럼 거기를 쫓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다 내렸는데 우리는 거기서 이동하는 사람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하철을 쫓아가는 것처럼 텍스트에서 뭐라고 써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글들이 말을 하면서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세 문장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쪽으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만들어가게 하고 있냐, 그걸 우리 읽기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조금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글을 읽는다라는 건 우리 마음속에 응집성 있는, 조금 일부를 얘기하는 거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 일관성 있는, 통일성 있는 정신표상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읽기는 그걸 목표로 읽어야 돼요. 마음속에 그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 있거나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을 때 그 다양한 건 뭐지? 그러니까 이걸로 완성되지 않은 것, 다양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 책도 있고 저 책도 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런 식으로 다양한 거 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다양한 것의 종류를 바꿔 나가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즉 그러면서 이렇게 점점 좁혀가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탁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는 게 바로 제가 방금 말한 정신표상을 만드는 거예요. 정신표상은 그거를 다 읽은 다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생겨요. 그게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앞에서 말한 것과 끝에서 말한 것,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하는 것들이 팀을 이루어서 그 결론적인 내용들을 잘 전달하고 독자의 마음속에 그런 정신표상이 만들게 하기 위해선 팀워크를 갖고 있어요. 즉 우리는, 독자는 각각의 문장, 또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표상들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는 팀워크를 가진,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응집하는 표상을 만들도록 노력하면서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읽되 마냥 열심히 읽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글을 읽는 거구나 라고 읽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소설을 읽을 때는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지? 저 사람 아까 저런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요. 근데 설명적인 글, 지식을 다루는 글을 읽을 때는 그런 인과관계라든가 특히 논리적인 관계들을 잘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응집성 있는, 논리적 응집성이 있는 정신표상을 만들기 위한 연습을 충분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